안녕하십니까. 바니형TV의 바니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최근 KBS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울산시가 이제 7월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인구를 갖다가 매년 울산시 인구를 갖다 뽑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117만 200명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근데 2024년도에는 110만 명이 붕괴되고 109만 9,900명이 2024년도에 현재 7월 달의 인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의 예를 갖다 정확한 팩트를 갖다 들어서 KBS 뉴스를 갖다 보고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갖다 올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그 지방의 도시에서요, 그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수십 년 중에 제일 힘들다, 지금이.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보통 이제 세탁소는 이제 단골들을 갖다가 이제 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그 단골들 중에서 대부분의 단골들이 예를 들어서 옷을 갖다 세 벌을 갖다가 그 세탁소에 맡긴다고 하면은 지금은 두 벌만 맡긴다. 즉, 소비가 줄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제가 세탁소를 갖다 운영해 왔지만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이분은 계속 힘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방 인구의 감소가 급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 감소로 일어나는 거고요. 합계 출산율이 무슨 0.7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으로 이주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 인구 감소는 합계 출산율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인구의 감소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즉, 지방의 인구 감소는 급속하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그분은 앞으로 무슨 좋아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지방 도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그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두 가지 지방 인구의 그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 때문에 좋아질 일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합계 출산율이나 아니면 서울의 인구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방 도시에서의 인구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방 도시가,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갖다 올렸죠. 모든 일은 변방에서부터 급속히 힘들어진다.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울산도 어떻게 보면은 큰 도시죠. 100만 명이 넘어가니까요. 그러나 울산에서도 그런 일이 울산에서도 울산이 110만 명이 붕괴됐을 때 그 속에는 자연 감소된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세탁소를 갖다 지방 도시에서 운영하신 분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연 감소와 그리고 수도권의 이주로 인한 감소가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강남 빼고 마포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지금 아파트 가격이 무슨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갖다 잡기 위해서 어디 신도시를 갖다 건설한다느니 아니면 무슨 아파트를 갖다 대대적으로 짓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집을 사지 마세요.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마포든 간에 강남이든 간에 절대 집을 사지 마세요. 제가 명백한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지금 단계에서 집을 사는 것은 그것은 막말 한번 하겠습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런 프로를 갖다 올렸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게 되면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집값이 떨어질 때 티키타카 하면서 떨어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한 7년에서 8년 정도 지속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티키타카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때는 한 1, 2% 떨어지고, 그럼 올라갈 때도 한 1%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있었어도 2%를 보신 분들은 집을 갖다가 사지 마세요.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 2%를 갖다 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지금 집을 안 사요.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일본인들 중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승리 못했어요. 현찰을 은행에다 넣어둔 사람이 결국은 일본인 중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2%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명심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사실상 이제 시청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절대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손대지 마세요. 조만간 아마 그 인구 감소에 의한, 그리고 저출산에 의한, 그리고 지방에서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 감소와 수도권 이주 감소로 인한 아마 집값의 폭락에 그 서막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3년 안에는 틀림없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붕괴는 인구의 자연 감소, 그리고 고령화, 수도권의 이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그 정부에서 하는 행태를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리 업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쳐올린 부동산 가격을 우리는 그래도 하락시키고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우리 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갖다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다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부를 믿지 마세요. 일본 정부도요, 일본의 집값이 떨어질 때 별 수단, 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그거 믿고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절대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세요. 이 말을 갖다 믿고서 실행하신다면은 최소한 10년 뒤에는, 그래도 저 녀석이 하는 프로를 갖다가 그래도 가끔씩 한번 봤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다 현찰로 넣어봐야겠다 해서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10년 뒤에는 아마, 그래도 그 녀석이 그때 그런 얘기 한 게 참 나에게 좀 도움이 됐네. 그러면서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갖다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몰락은 지방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 이유는 자연 감소, 인구의 자연 감소,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이동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